오늘의 얘기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타이타닉 얘기입니다. 타이타닉이 맞습니다. 자, 타이타닉호는 왜 가라앉았나? 라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오늘은 저주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1912년 4월 14일 한밤중 영국에서 미국 뉴욕으로 향해 호화역했선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서 빈산의 충돌에서 침몰합니다. 처음에는 침수해서 서서히 가라앉다가 이튿날 새벽에 침몰하게 됩니다. 승객이 2,000명이 넘게 탔는데 구명보트는 달랑 20척 양심 돋고 안전불감증이 겹쳐서 생긴 아주 불운한 사고로 1,5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아주 해상사고의 역사에 한 획을 크게 그은 비극이었습니다. 첫 항해에서 침몰 사고를 일으키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며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세기의 사고. 이 사고를 두고 사건 직후부터 사고의 원인을 추측하려는 시도가 이어졌고 괴담과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연난에 시달리던 회사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일부러 사고를 꾸몄다라는 음모론, 인양해가지고 일부 조사를 해가지고 생긴 설인데요. 부실 철판을 사용해가지고 이중 격벽이 재구시를 못했다는 구조적 결함설, 그 다음에 이 배가 굉장히 빠른 배라는 홍보를 했어요. 출항하기 전부터. 그래가지고 그 홍보에 맞추려고 굉장히 속도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빙산이 있다라는 경고가 받았는데도 무시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인간의 욕심이 일으킨 인재다라는 설 등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설들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호 새로운 발견, 타이타닉 그 후 20년 바다가 삼킨 비밀들 등 굉장히 많은 다큐가 있어요. 디즈니 플러스 광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중 하나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것, 디즈니에서 다루지 않는 것을 저는 들고 왔습니다. 화물칸에 실린 미라가 일으킨 저주 때문에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았다라는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미라의 저주라고 하면 투탕카멘 미라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타이타닉호도 미라의 저주 때문에 침몰했다라는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타이타닉호에 저주받은 미라를 실었나? 실제로 타이타닉호 화물칸의 선적 목록을 보면 머미라고 떡하니 선적 목록에 실려 있습니다. 이 미라는 아멘라의 신전에서 발굴된 기원전 2세기경 테베에서 살았던 여성의 미라로, 이 미라의 전체를 두고 아크나톤이라는 이름이 더 유명한 아멘호테프 4세가 숭배하던 아텐신을 모시던 여자 예언자였다는 설과 여왕 또는 곤주였다는 설 등등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일단 사실로 밝혀진 부분은 젊은 나이에 병으로 사망해서 미라로 만들어져서 매장되었다는 부분까지고, 미라를 발굴했을 때 자신의 영원한 안식을 방해하는 자는 저주하겠다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문이 상형 문자로 써진 호부가 함께 발견되었다라는 것까지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미라를 발굴한 후에 저주가 발동을 했는지 주변에서 기이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서 공포를 부추겨서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이 미라는 1910년 영원한 잠에서 깨어나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영국인 고고학자가 이집트 상인에게 곤주의 미라라고 알려진 미라 한 구를 사들였어요. 그런데 미라를 판 상인은 사흘 후에 원인 불명의 열병으로 급사했어요. 과학적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아마 말라리아 모기가 창궐한 지역에 다녀왔기 때문에 말라리아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말라리아가 100%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라의 저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상인한테 그 미라를 산 고고학자도 사루 사냥에 나섰다가 총이 폭발해서 팔 한쪽을 잃고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고고학자의 지인 두 사람 영국으로 귀국하는 배 안에서 똑같이 열병에 걸려서 사망했는데 아마도 말라리아였겠죠. 근데 또 말입니다. 또 사망자가 나왔어요. 공주의 간을 배에 싣기 위해 포장을 했던 일꾼들도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일꾼들은 시키는 일만 했을 뿐인데 좀 억울하긴 하죠. 사인은 원인 불명이었어요. 고고학자 다음으로 이 미라를 입수한 여선도 집에 간을 들여놓자마자 온 집안의 유리가 깨지는 사고를 당했고, 원인 불명 괴질에 걸려 몸져 누우며 미라의 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국인도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집이 홀라당 타버립니다. 그래서 미라의 저주가 무서워서 이 영국인은 대형 박물관에 짬 처리를 합니다. 이물단지를 기증을 해버려요. 그런데 미라의 저주는 박물관에 기증된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물관에서 이 미라가 있는 쪽에서 밤마다 여자가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고, 미라 사진을 촬영한 홍보물 카탈로그 만들려고 사진을 촬영한 사진작가가 갑자기 권총으로 자살을 했고요. 미라의 간을 맨손으로 만졌던 야간 경비원의 아이가 원인 불명의 병에 걸려서 아프게 되는 등 저주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라는 소문이
소문이 돌고 기사도 났습니다. 왜 경비원 본인이 아니라 아이였는지는 나도 몰라요. 어쨌든 저주를 내리는 대상은 미라 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영국인 인성이 나옵니다. 떠넘기기 시전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거 배에 실어가지고 뉴욕에 보내줄게. 뉴욕 박물관 받으세요. 그래서 미라는 뉴욕에 가기 위해서 타이타닉호의 화물칸에 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타이타닉호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일은 모두 다 미라 때문이라는 책까지 나오고 소문까지 돌게 됩니다. 타이타닉호의 선장이었던 스미스 선장은 굉장히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이 타이타닉호의 선장을 맡게 되는데 이상하게 빙산과 충돌하기 전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언제나 냉정하고 침착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바다 사나이가 마치 딴 사람처럼 괴팍하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빙산이 있으니 속도를 줄이라는 무전이 계속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항해사에게 진로를 바꾸라고 명령을 하거나 속도를 올리거나 갑자기 줄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려서 운항에 차질이 생겼다. 결국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최단 시간에 뉴욕에 도착하라는 무리한 업무를 줘서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게 폭발했다라는 정신과 의사들의 분석이 있기는 합니다. 미라의 저주가 아니라. 그런데 산전수전 겪은 스미스 선장이 고작 그 정도로 압박감에 무너져서 항해사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변에서 말리는데도 연거푸 내렸다는 점은 조금 설명하기 어렵기는 해서 역시 저주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유럽인들의 업보가 나와요. 당시 유럽에서 성행하던 게 미라쇼입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미라 해체쇼가 굉장히 인기 있는 볼거리, 구경거리였습니다. 이집트에서 갓 수입한 미라를 관에서 꺼내서 붕대를 풀고 같이 매장된 보모를 입장료를 내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과 꺼내서 나눠 가지는 쇼가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굉장히 고인 모독의 끝판왕이죠. 그 유교를 배운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미라를 마지막까지 머미 가루, 머미 파우더라고 해서 중국으로 수출하고 머미 브라운이라는 물감으로 만들어서 팔기도 했습니다. 잠깐 옆길로 세면 문학 엘프죠. 이런 과정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 있습니다. 뱀파이어와 인터뷰,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앤 라이스 작가의 소설 람세스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옛날에 제가 찾아보니까 번역은 됐더라고요. 미라 쇼를 하려고 수입을 했던 영국으로 가져왔던 미라가 부활해서 벌어지는 우당탄탄 파란만장 러브스토리. 근데 재밌습니다. 어쨌든 자, 추천합니다. 타이타닉호와 함께 대서양에 가라앉았던 미라는 어떻게 됐냐. 뭐 업보죠. 인양 후에 대서양에 가라앉았던 미라는 인양되어서 대양박물관으로 반품됐습니다. 지금도 제1 이집트 전시실에 놓여 있습니다. 22,22542호 관입니다. 지금도 으스스한 분위기를 느끼려고 찾는 뿌슝빠슝 유튜버들이나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찝찝해서 안 보러 갈 겁니다. 조심해서 탈날 일은 없겠죠. 전시물 번호까지 알았으니까 여러분 피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병장수로 가는 길이죠. 여기까지 입장료도 못 받는 대형 박물관의 업보와 관련된 미라의 저주 얘기, 뭐든지 아는 리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